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시촌 채널에는 시골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현재 6년째 시골에 살고 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빨간맛 제대로 시골의 치명적인 단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하고 병원이 멀다, 이런 뻔한 단점 말고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어 보고 싶은 시골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가시성입니다. 비저빌리티라고 할까요? 시골은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거기에서 한 개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있는 보통 사람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굉장히 다릅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을 봐도 여기에는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어요. 이런 길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안 보이겠습니까? 눈에 딱 띄죠.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낮에 시골길을 걸으면은 사람 한 명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한 개인의 가시성은 매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냥 다 보여요. 안 보고 싶어도 그냥 다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시골에서는 진정한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시골에서 한 어르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알아요 누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좀 더 하려고 제가 아내와 아이 셋을 데리고 시골에 내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말씀이 그것도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시골에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온 가족이 이사를 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당연히 다 봤을 겁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다 높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사를 온 게 아주 눈에 확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골은 소문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동네에 이사 온 게 금방 소문이 퍼진 거예요. 동네 분들이 저한테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이사를 오니까 그게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가시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또 우리 가족은 몇 명인지, 또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다 보입니다. 그게 관심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다 보여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이 집에는 지금 사람이 있구나 없구나 그냥 다 보이고요. 이 형님은 지금 집에 계시네. 저 형님은 집에 안 계시고 출근하셨나 보다. 이게 그냥 눈에 다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보이고 인식이 빡 됩니다.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와, 이 집은 감자가 참 잘 됐네. 와, 이 집은 배추 팔아서 돈 좀 벌었겠는데. 와, 이 집은 콩농사 쫄딱 망했네. 이런 게 다 보여요. 저도 딱히 다른 분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워낙 시골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시골에서는 프라이빗한 삶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가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이 너무 쉽게 노출되고 그 행동은 이웃들에게 빠르게 인식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골의 치명적 단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완전히 다른 관계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시골의 읍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없겠죠. 한 몇십 년 정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골의 읍면 지역에는 초등학교는 몇 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읍면 시내에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동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부를 좀 잘했거나 부모님이 교육열이 강하면 중고등학교를 도시로
유학 보낸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동문인이 얼마나 서로를 잘 알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진학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1학년이 한 반에 5, 60명씩 열학급 정도 됐거든요. 1학년도 전체 다 몰랐습니다. 중학교 가서 친구들 다 바뀌고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또 대학교 가니까 또 친구들이 다 바뀌죠. 그런데 시골에 남아있는 분들은 초중고등학교 동문회다 또 평생 여기 살아왔으니 서로를 얼마나 잘 알겠고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물론 시골 사람들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서로 싸우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은 뭐 동일합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동문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고 또 시골에 남은 경우에는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란 거죠. 이런 학연에 더해서 많은 경우 같은 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연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물론 가까운 가족 관계는 아니에요. 먼 가족 관계이고 때로는 그 가족 관계가 왼수보다 못한 가족 관계들도 시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제가 이제 시골에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조금 무섭다 혹은 나에게 불리하다 라고 느껴진 포인트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겪은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이가 좀 당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로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도시 같으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마을 사람들의 학연, 혈연 이런 거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들이받는 거죠. 저희 아이와 갈등 관계에 있던 아이가 성이 FC예요.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버지도 FC죠.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한테 이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보니까 제가 물어본 그분도 FC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그 FC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친한 FC에게 물어봤을 때 옆에서 그 질문을 또 듣고 있던 사람도 FC였어요. 제가 그 순간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은 제가 FC들과 전쟁을 할 뻔했죠. 이렇게 시골에는 귀농귀촌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좀 완전히 다른 관계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서도 사람의 모든 관계가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귀농귀촌을 할 생각이라면 시골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모르고 시골 관계에 접근을 한다면은 이것도 시골의 굉장히 큰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마을 사람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알아요. 그게 시골의 인간관계, 좀 완전히 다른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촌 너는 도시에서 시골로 귀촌을 했으면서 무슨 시골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 지내냐? 맞아요. 은퇴 후에 5, 60대에 시골에 귀촌하거나 세컨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시골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 분들은 조금 시골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마을에 터를 잘 선택해서 아주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저는 젊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여기 시골에 있는 초중고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시골 초중고를 나와서 아주 끈끈한 동문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시골의 커뮤니티의 한 중심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만 거기에 던져놓을 수가 없다. 나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자. 내가 여기 시골에 학연도 없고 혈연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보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돼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시골에서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게 저의 작전이고 저의 유익을 위한 저의 전략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시골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말씀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야, 시초나 너 시골 가서 진짜 욕본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시골 생활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골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퇴 후에 전원주택 고려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언급했던 완전히 다른 관계는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번 가시성은 염두하셔서 전원 생활을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지역 선정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있지만 결국 내가 살 집이 가시성 측면에서 어떠냐,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프라이버시의 레벨은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